반갑습니다. 한 3과목 정도 들어보셨죠? 네. 난리그 분이 몇 분 계시네. 네. 그렇죠. 이 시험이 1년에 딱 붙으면 참 좋은데 1년에 붙는 분들, 전체적으로 붙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시험이 조금 어려워져서. 처음 하시는 분이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든 11월 달부터 좀 빡세게 한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제 한 3과목 정도 들어보셨죠? 뭐 학개론도 들어보셨을 거고. 들을만 하신가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쵸? 네. 네. 오늘 더 합니다. 네, 오늘 더 해요. 여러분들 다 이제 1년 내에 1, 2차를 다 끝내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을 좌절하게 만드는 게 민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민법이라는 과목을 전력을 다 하셔야 그나마 좀 합격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1년 만에 내가 목표한 대로 합격할 수 있을까? 제일 일단은 가장 기본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학원을 등록하셨으니까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유치원생이 된 심정으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연세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본인의 고집이 있어. 본인 생각대로 하려고 자꾸 그래요. 또 조금만 힘들어도 핑계를 대. 공부가 하기 싫으면 핑계만 보여요. 핑계만. 아유, 오늘 몸이 안 좋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그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핑계를 찾으세요.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핑계를 찾게 되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가 점점 싫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초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 초심대로 밀고 나가셔야 돼. 그 첫걸음이 학원이나 강의하는 사람이, 적어도 강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보다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겠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앉아서 서서 강의하고 있으면 그거 믿고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합격을 하세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정말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이나 강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몇 가지를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결석 좀 하지 마시고 학원 좀 나오세요. 민법이 오늘 개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 분이 제가 몇 명이 등록했는지를 알아요. 근데 첫날인데 안 나와.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죠. 첫날부터. 근데 나오셔야 돼요. 웬만하면. 이게 한 번 놓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기 싫어져요. 더군다나 빠져도 요새는 학원 강의를 다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게 해놓으니까 조금만 가기 싫어도 인강으로 보강하면 되지 뭐. 학원도 안 나오시는 분이 인강 시간 내서 보실 것 같아요? 안 봐요. 그러니까 내일 봐야지 하다가 일주일이 딱 지나. 그럼 지난주 걸 안 들었으니까 오늘 들어가서 봐야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오늘도 좀 쉬고 강의 6개밖에 안 되니까 이 하루에 하나씩 보면 일주일 동안은 다 보고 갈 수 있겠지. 3주 차부터 가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꾸 미루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은 학원 나와서. 그래서 학원 나와서 실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이건 이제 뭐 모르는 걸 알아서 듣는 알아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인내심을 기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들어보셨지만 앉아있기 힘들죠? 앉아있기 힘들어요. 집에서 드라마 같은 거를 재미있는 걸 보더라도 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을 드라마를 본다. 몰아보기. 쉽지 않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 재밌는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2시간, 3시간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힘든데 딱딱한 책상과 걸상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강의를 듣는다? 물론 중간에 쉬긴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의실이라는 공간에 오셔가지고 불편한 책걸상에 앉아서 3시간 이상을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본 기억이 언제쯤이에요?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참는 것 자체가.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하고 꼭 지켜주셔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모든 과목이 2달을 한 순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11, 12,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1, 2, 3, 4, 11, 12, 1, 2, 3, 4, 5, 6 여기까지가 이론 강의 4번 있죠. 7, 8 문제풀이 5번 하죠. 9 실전 모의 10 마무리. 총 그냥 순환으로 따지면 총 7번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 강의마다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11, 12월 달에 하는 건 정말 생 기초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7번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본, 핵심, 요약,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요. 내용이 점점 더 깊이가 있어지고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순환 때 듣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1, 2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3, 4월 달까지도 그나마 괜찮아. 이 5, 6월 달 되면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합쳐갖고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5월 달부터 하시는 분들은 피똥 싸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첫날부터 피똥이란 말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기초부터 단단히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와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1년을 어떻게 대비할까? 그건 몰라도 돼요. 각 순환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민법의 경우에는 11, 12월 달에 기초 용어 중심으로 합니다. 이 기초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좀 낯선 용어들로 민법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이 기초 용어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기초 용어를 숙지하지 않으면 책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를 알아야 영어 문장을 알듯이 이 용어를 알아야 문장이 읽혀져요. 두 번째, 그 문장의 대부분이 민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안다고 해서 그래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영어 문장을 본다 해서 그 문장이 바로 해석되지는 않죠.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용어만 안다 해서 조문이 바로바로 이해되진 않습니다. 2차 과목은 거의 여기서 끝이 나요. 조문에서 2차 과목의 법 과목들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여기에서 끝이 나요. 근데 민법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라고 이 판례가 뭔지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시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용어부터 판례까지 완성하는 게 기본이 6달이에요. 여기까지. 그 순환별로 다 하기는 하지만 민법은 다 하긴 하지만 주안점이 조금 달라요. 11, 12월은 여기, 1, 2월은 여기, 3, 4월은 여기. 그래서 6달 정도 지나야 6달 정도 강의를 들어야 겨우 민법의 껍데기를 본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6달을 빡세게 강의를 들었다.
3월 달이나 4월 달부터는 학원별로 전국 모의고사라고 대형 업체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를 갖다가 시험을 봅니다. 연합해서 봐요. 자기가 전국적으로 우리 뭐 수능도 그렇잖아요. 모의고사 보듯이 봐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열심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했다. 민법 40점 정도 나와요. 4월달 갔을 때 잘 나오는 분들이라서요. 제가 잘 나오는 분들이 40점 정도 나와요. 겨우 꽈락 면하는 거죠. 그죠? 이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 12월 달 한 번 순환을 들었다 해서 민법을 내가 다 공부한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의 껍데기 일부러 깠을 뿐이 여기까지 가야 한 번 정도 돌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책을 읽기가 수월해지는 단계 정도 돼요. 40점. 정리하고 7, 8월 달 문제풀이까지 열심히 잘 하시면 50점대 후반부터 60점대 전반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8월 달 모의고사 점수를 60점 전후 이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8월 달까지. 빡세게 했다는 전제에서. 물론 빠른 분들도 있어요. 이때 되면 막 80점대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은 하산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달을 빡세게 했는데 겨우 요 점수 나왔다. 10달이죠. 11월부터 시작하면. 본인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요. 야, 이거 내가 사람이요?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어? 이 점수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점수가 내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해져요. 8월 말쯤 되면 시험은 10월 달 보는데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요 기간대에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해요. 요 기간대. 나 도저히 2차는 안 되겠다. 1차만이라도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1차를 붙어야 2차를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1차를 못 붙으면 2차 아무리 고득점을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쯤 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1차 점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2차를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9월 달 되면요. 2차 수업 시간이 텅 비어요. 그럼 좋아. 텅 비어서 그 시간에 1차를 공부하면 그나마 안 해요. 시간 세이브 해가지고 1차를 공부한다? 안 해. 누구보다 잘 알아, 제가. 누구보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냥 죄송하지만 개뿔 안 해요. 99% 이상이. 처음부터 단단히 각오를 다지셔야 돼.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편적.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게 보편적이에요. 요때쯤 되면 큰일 났다. 걱정만 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빡세게 했을 때 8월 달까지 요 점수까지만 맞출 수 있으면 모의고사 점수가 그럼 합격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실전 가서 민법 같은 경우는 요게 우리가 내년 10월 달에 목표로 하는 민법 점수입니다. 물론 제 말대로 하시는 분들은 민법은 더 잘 나와요. 70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고 심지어 90점도 나오고 단 한 번도 모의고사 60점을 못 만드신 분들도 80점대 90점대가 나와요. 근데 그날 운이고 기본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민법은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80점이 만점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20점은 그냥 없는 점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65점 정도만 내가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는 민법은 특히 더 점수 상승 곡선이 이렇게 공부량에 정비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요게 60점대, 50점 후반에서 60점. 대부분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험장을 가요.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을 열심히 했고 시험 당일날은 집중도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집중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전에서 조금 더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점수 상승 곡선을 갖고 있다고 미리 생각하시고 점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8월 달까지.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라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11, 12월 달을 다시 돌아갑니다. 결석하지 마시고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되 요거에 주안을 두고 들으세요. 나머지 조문이나 판례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이 되는 거, 그건 못 알아들어도 돼요. 기초 용어. 아, 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이런 의미로 쓰는구나. 이걸 미리 파악하셔야 돼요. 가장 쉬운 예로 법학에서는 선의 악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선의 악이라는 건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쓰죠. 이 법은 전혀 달라요. 이건 뭘 모르고 있는 거고요. 이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모를 때 선이라고 하고요. 알고 있을 때 악의라고 불러요. 전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죠. 또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럼 우리는 돈 갚으라고 보통 뭐 한다고 얘기하죠? 독촉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최고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독촉의 의미예요. 최고가. 그런데 최고가 독촉의 의미도 있고요. 독촉의 의미도 있고요. 물어보는 의미도 있어요. 문의.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뭐뭘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촉구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말이 그 말인가? 같은 의미인가? 뭐 문의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법학에서 쓰는 용어가. 이런 식으로 법학에서 쓰는 용어는 일상 용어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법학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법을 처음 공부할 때 법학 용어 사전 이만한 걸 샀어요. 영어 단어 사전보다도 더 두꺼워. 근데 우리 영어 사전이 영한으로 안 돼 있고 영영으로 돼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용어 사전이 영영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영 사전은 어때요? 영어 단어를 영어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어로 설명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설명한 부분에 나오는 단어를 또 찾게 돼 있어요. 법률 용어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법률 용어 사전도 영영 사전이에요, 거의. 어쨌든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그게 11,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법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그 법률 용어에 관해서 숙지하게 되는 게 12, 12월 달입니다. 나머지는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에 담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를 숙지하자. 이게 첫 번째. 다 하되 요거에 중점이다. 세 번째로 11, 12월 달은 정말 수업만 열심히 들으세요. 예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보통 공부의 상박자가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 거죠. 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요. 가끔가다 예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통스럽습니다. 본인만 하지 마세요. 수업을 일단 열심히 들어요. 수업을 들을 때 50%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50%. 50%. 전부를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특히 민법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일상생활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논리가 전개가 돼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저게 아닌데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닌데 안 그렇던데 이렇게 하던데 그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온 거지 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갑, 을.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매매는 사고 파는 거죠. 매매는 계약을 합니다. 대금은 1억으로 정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 현실적으로 이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날 매수인, 사는 사람이 뭘 주죠? 네? 계약금이란 걸 주죠. 계약금 얼마 줘요? 보통 10%를 주죠. 근데 법에서는 10% 주라는 거 없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10%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줬어. 을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고요. 3월 10일 날 잔금을 치르겠어요. 을 잔금 얼마 줘야 돼요? 9천으로 알고 계시죠? 1억을 줘야 돼요.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어떻게 되느냐? 반환해야 돼요. 그게 민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닌데 9천만 원만 주는데 그건 관행이고 현실은 1억 주고 1,000만 원을 되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드리면 아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괜찮은데 아닌데 나는 못 받아들여.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우겨 계속 저한테 찾아와서 우겨. 아니 그래도 9천만 원만 주던데요. 아 누가 안 준대 9천만 원? 9천만 원 줘요. 관행이라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우리는. 근데 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각과 을이 주택 임대차를 합니다. 물건을 돈 받고 빌려주는 게 임대차예요.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을 1억 주고 월 100만 원을 월세로 줘요. 기간을 2년으로 정했어요. 근데 중간에 갑이 주택을 팔아요. 그럼 병은 새로운 소유자가 됐죠. 새로운 소유자가 을한테 와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나가달라. 을은 아직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어요. 병이 을에게 나가라 그랬을 때 을 못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원칙이 나가야 돼요. 을은 못해요. 병한테. 이유는 을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라는 채권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갑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2년을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민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눈물 짓는 임차인들이 많겠죠. 나가야 되고 보증금을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는 집 팔아먹고 잠수를 만약에 탔다. 그럼 어떡하냐 말이죠 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마련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얘가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런 걸 대항력이라 그래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도 및 주민등록을 안 한 상태다. 그럼 나가야 돼요. 꼼짝없이. 그게 법이에요. 이런 걸 설명드리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와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있냐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설명드리는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 자체는 임대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임대인에게. 이걸 설명을 쫙 드렸더니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상가건물을 몇 개 갖고 있고 임대인 지위에 있는데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는.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있냐.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못 받아들여요. 환불받고 그만두셨어요, 공부를. 난 도저히 못 받아들여. 이런 일이 생겨요. 리얼이에요, 진짜. 또, 아까 용어 같은 경우도 용어를 알고 구조를 알았으면 의미가 파괴돼야 되는데 국어 교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국어를 고등학교인가 뭐 하여튼 본인이 국어 교사래. 쉬는 시간에 오셨어. 책을 갖고 오셨어요. 문장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거는 국어 문법적으로는 비문이래요. 이런 문장은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게 문장이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저한테 지적을 하세요.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건 뭐 조사가 잘못됐고 이건 목적어가 저한테 국어 강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본인이 국어를 강의하시더라도 국어는 국어고 법은 법이니까 따로 이해하세요. 이분도 못 받아들이시고 결국 한 두세 달 듣고 그만두셨어요. 많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결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뭔가를 새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끝내 못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있겠죠? 그렇죠? 내가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돼.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납득을 당하셔야 돼. 저를 우겨서 저를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납득을 당하셔야 돼.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시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왜 그렇지? 내가 하는 건 다른데? 그러지 마시고 아 이렇구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에 안 받아들여지면 다음 순환도 미루거나 복습할 때 미루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업만 열심히 듣자. 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민법 같은 건 판서를 좀 많이 하는데 그 판서는 나중에 뭐 어디 따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요약집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판서 따로 하실 생각. 물론 판서를 하기로 나는 판서를 해야 공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정말 제가 말하는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판서할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놓친 거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책을 하나 만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판서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면 듣는 데 집중하세요. 특히 11, 12월 달은. 아시겠죠? 자,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최대 50% 이해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복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11, 12월 달은 과도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습, 책, 입문서라고 나눠드렸죠? 1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말일쯤에. 기본서. 보지 마세요. 책으로 복습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 한 번 들었다 해서 책이 읽혀지면 민법 공부 2달이 끝나게? 안 읽혀요. 왜? 여기서 살짝 하나 끼어드는 게 있어요. 수업을 들었어요? 기억력. 얼마나 갈까요? 이거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우와! 본인이 컴퓨터요? 일주일을 가게? 다음 주에 제 얼굴 까먹는 분들도 생겨요. 저희가 누구요? 제가 개론이었나? 이래요. 이거 길어야 1시간이에요. 1교시 들은 거 2교시 기억 안 나요. 그게 우리 기억력이에요. 조금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 하루 정도 갈 수는 있겠지. 일주일? 꿈도 꾸지 마세요. 1시간. 이것도 긴 거예요. 아주 심한 분은 문장이 세장이에요. 여기 설명할 때 요거 까먹어요. 문장 자체를 까먹어요. 내가 뭘 듣고 있지 이렇게 돼요. 그게 우리 기억력이에요. 우리 뇌야.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제발. 1년 동안 내내 하소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봐도 까먹어요. 근데 그건 하소연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신체가 그렇게 돼 있어. 까먹게 돼 있다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반복밖에 없어요. 한 번 반복하면 2시간으로 나오고 3번 반복하면 3시간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써서 외워보자? 택도 없어요. 그래 봐야 오래 안 가요. 같은 내용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을 자꾸 할 생각하세요. 한 번 반복, 두 번 반복. 그 반복하는 방법이 이걸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한 거 촬영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학원 사이트에서 인강을 제공을 하겠죠. 그죠? 네. 그거 들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다음 주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야, 그럼 모든 과목을 다 그래야 되냐? 아니야. 민법만. 그럼 나머지 과목은 적어도 11, 12월 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업만 들으세요. 나머지 과목은. 이것만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나머지 과목들은 수업만 들으세요를 제가 아마 한 3, 4월 달까지는 할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2차 과목에 있는 법 과목들은 민법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 수업만 들어놨다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정리해도 늦질 않아요. 근데 이것조차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2차 과목은 수업만 들으시고 수업만 제발. 특히 세법 같은 거 주말에 있다고 안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결혼식이 뭐 본인 결혼식이요? 왜 안 나와? 예? 본인이 결혼해? 결혼하더라도 수업 듣고 결혼해. 붙고 싶으면. 나머지 과목들은 수업만 듣고 민법은 요거. 복습도 아까 말씀드린 요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첫 교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어떻게 공부할까 설명드리니까 1교시는 안 봐도 되죠. 2교시, 3교시 들으면 되는데 그럼 2개밖에 안 되잖아요. 2시간이면 돼. 다음 주에 복습. 다음 주부터 이제 3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4타임. 시간으로 하면 좀 그렇고 2타임. 다음 주부터는 4타임 정도. 한 45분에서 50분 나눠가지고. 이거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쭉 틀어놓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실강의는 멈출 수가 없어요. 본인이 놓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근데 실강의 들을 때도 본인이 이해가 안 됐고 딴 생각하다 놓쳤어. 그럼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놓친 건 놓친 거고 지금 듣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강은 한번 놓치면 플레이, 놓쳤어. 일시정지, 되돌리기, 다시 재생 할 수 있죠?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들으세요. 놓친 거 어떡하냐? 또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한 번에 끝내려면 집중해서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집중하더라도 놓쳤어? 어쩔 수 없다. 한 번 또 보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반복을 하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야. 이거 멈춰서 되돌리기해서 다시 플레이하게 되면요. 1시간짜리 강의가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4시간도 되고 그렇게 들었어? 처음 들었던 거 다 까먹었어. 아까 기억력이 얼마 간다. 길어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한번 쫙 듣고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1, 12월 달 결론을 내리면 나머지는 다음 손에 말씀드리고 결석하지 말고 1, 2차 공희 수업을 열심히 듣되 판서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놓친 부분은 고민하지 말자. 2차, 1, 2차 다. 두 번째, 민법만은 복습을 하자. 뭘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11, 12월 때는 용어를 중심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자. 이런 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 푸는 분들이 있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이 공부를 6개월 이상 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푸셔도 돼요. 기출문제 같은 거 미리.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수업 듣고
문제 풀어? 안 풀려요? 수업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어? 안 풀려요? 예? 안 풀려요. 그러니까 괜히 문제 같은 거 풀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만 이렇게 쌓지 말고 이거 하지 마. 두 가지는. 11시 할 때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